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7월 7일 날 있었죠. 실제 결정은 7월 8일 새벽에 있었는데, 자, 그 재심 신청 기한이 열흘입니다. 지났습니다. 재심 신청을 안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본인이 공언했던 불복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아니면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는 일이야?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면이 바뀌었을 뿐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장기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최대의 변수가 수사인데 경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준석 대표에 관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소수당으로서 똘똘 뭉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임시체제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차기 당대표를 뽑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에 관해서 통큰 판단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자진 사퇴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지방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을 이제 SNS에 함께 올리면서 사실은 서진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뭐 7월 달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제 이런 징계, 윤리위 징계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호남 민심에 구애를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17일이죠. 엊그제 부산 광안리에 간 모양입니다.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무려 4시간이 넘게 당원들과 각자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뭐 거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천에 갔다고 하고요. 뭐 순천은 자기의 핵심 측근이죠. 뭐 천하람 변호사인가요? 이 천하람 변호사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부산에 갔다가 강원도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윤핵관 지역 돌아다니나? 부산은 장제원 의원 지역구, 강원도는 강릉이 권성동 의원 지역구.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그 분석이 나오는데 글쎄요, 뭐 이런 분석이야 그냥 그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이준석의 장기전,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경찰 수사에서 뭐 그럴듯한 그 어떤 기소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6개월 뒤에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그때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내년 1월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최대 변수가 수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언급을 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새로 인사를 해서 취임식을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이 성상남 문제와 관련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8개월째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8개월씩 끌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선 때까지는 뭐 거의 수사가 진척이 없었고 대선 끝나고 나서 뭐 본격화된 걸로 보이는데 그 후에 어찌된 일인지 지지부진하고 최근에 이 핵심 피의자죠. 아니, 핵심 피의자가 아니죠. 핵심 참고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2번 있었습니다. 조사가. 근데 어제 김광호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핵심 참고인, 이게 이제 김성진 대표를 얘기하는 거 보는다.
핵심 참고인이 지금 수감돼 있는 관계로 조사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성매매 혐의가 입증이 안 돼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성립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 점까지 포함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한 상당 시간 소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여권의 그 핵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나름대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준석 대표 수사 문제에 관련해서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7월 초부터요 이준석 소환만 남았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방 끝날 것처럼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매체는 7월 7일 윤리위원회 전에 마치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처럼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2월에 수사에 착수했죠. 그리고 나서 여하튼 뭐 하는 동 마는 동 했더라도 대선까지도 뭐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 자료 수집하고 뭐 내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벌써 4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오래 끌 일입니까? 김성진하고 그다음에 그 실제 본인이 실행을 했다고 하는 장이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장이사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 실제 통화한 녹음 파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 실장과 통화한 녹취 파일,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저도 뭐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변호인과 또 통화한 녹취록, 녹취 파일, 이거 뭐 듣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그걸 들어서 장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당시에 실제 접대한 여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구인지, 뭐 지금 그 언론 매체 그 기사에 보면 그 뭐 특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2013년의 일이니까 9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그 업소 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대전 유성관광호텔 알려져 있고요. 거기 CCTV에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준석 대표는 거기 묵었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CCTV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여성과 함께 그 호텔에 들어가는 거는 CCTV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있다는 거죠. 저 언론 보도에 보면. CCTV에 이준석 대표가 유성관광호텔로 들어가기 뭐 전과 후라든가 뭐 해서 하여튼 거기에 어떤 여성이 들어간다. 근데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아니 뭐 유성관광호텔에 뭐 여성이 한 명만 들어가겠습니까? 또 남성도 한 명만 들어가겠습니까? 남성이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됐는데 그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CCTV에 잡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 여성이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장이사라는 사람,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이 뭐 사진이나 CCTV를 보고 누구 그리고 이제 그 업소에 가서 뭐 하면은 아마 특정을 진짜 있다면 특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습니까? 저 얼마 안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피로감이 있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이게 무슨 벽에 부딪혔나? 뭐 이런 짐작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어찌됐든 간에 자 김광호 청장이 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권 관계자들이 뭐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대략 한두 달, 지금으로부터 한 달 보름 뒤 내지는 두 달 뭐 이 정도를 그
예측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9월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9월 이전에 끝내면 어떤 식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죠. 어찌 보면 수사 종료 시점보다는 이게 더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저의 예측인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드러난 정도의 정황 증거, 제가 심증은 있대 물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심증은 있대 물증은 없다. 그 심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장의사라는 사람의 진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실제 가서 투자 유치각서를 써준 사실,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는 증거인멸교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하려면 사실은 최초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없애도록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래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의 행위를 지금 찾아내는 일을 경찰이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물증을 끝내 못 찾아내, 이건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다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찾아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여성이 맞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재명 김부선 사건에서 봤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내가 연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론 안 났습니다. 그것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어떤 여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당사자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경찰이 할 일인데, 근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아마 경찰은 이 수사를 이제 한 달 반 내지 2달쯤 뒤에 이제 마무리 짓고, 9월 전에 마무리 짓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기소까지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소까지는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상범 의원이 그랬죠. 최영두 의원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소되면 징계 다시 한번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일종의 반계 윤핵관입니다. 근데 그리고 윤리위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저는 기소를 할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가서 재판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기소를 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저희의 그냥 경험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가 경찰 수사를 이렇게 검찰 수사를 기자로서 지켜보면, 이 경찰은 대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저희 나름대로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면 기소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죠. 그럼 그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여하튼 재판을 한번 구해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대략 한 달 반에서 2달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여권 사람들이 꽤 많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광호 총장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아마 한두 번만 조사하면, 왜냐면 7월 달에 지금까지 2번을 조사했으니까 이렇게 조사하면 대략 한 8월 중순까지 김성진 대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남은 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 조사하고 그리고서 대략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또다시 이준석 대표의 재징계. 왜냐면 지금까지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한 징계고, 그때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이제 완전 축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게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있으면 결론이 나고 아마 기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는 제가 이번이 2라운드라고 한다면 그건 3라운드로 갈 것이다. 그 3라운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거기서는 제명이나 출당 뭐 이런 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를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원 당규를 바꾸면 그때부터 2년 임기에 당대표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면 아마 그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의 운명과 연관된 문제인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죠. 거기까지는 너무 그 가정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고 일단 아마 2달 내로 기소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면 국면이 또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낳는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치적 해법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경찰 수사에 이걸 맡겨서 처리를 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아까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임시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면이 바뀌어가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죠. 아마 누군가는 굉장히 성급했던 모양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일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남았다. 근데 마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수사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할까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짚어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